네, 저희가 삐아 커뮤니티에 우창윤 선생님께 궁금한 내용을 미리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서 많이 받아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운동과 식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진짜 궁금해요. 왜냐면은 이게 저도 여러 사례나 사연들을 되게 많이 접하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옆에서 말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온 것도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진짜 저도 있어서. 오. 네, 그래서 좀 이게 여기서 만나게 해줬으면 어, 좋겠어요. 네, 진짜 그러길 바랍니다, 진짜. 네. 선생님이 잔소리를 되게 잘해주실 것 같은 주제입니다. 잔소리라기보다 그래서 도움되는 이야기. 네, 진심 어린 마음. 네, 첫 번째 네, 네. 파트는 어떻게 네. 보면 운동과 식단이고요. 네. 네. 중요한 이야기가 네, 아주 중요한 네. 내용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네. 같은 비만 치료제죠. 이거를 맞고 나서 네. 밥은 못 먹겠는데 음? 간식은 는 것 같다.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거 약효가 없는 거 아니냐? 왜 이러는 거냐? 내 몸 왜 이러는 거냐? 네.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기 쉽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 싹센다부터 그랬는데 이 GLP-1 제제를 맞게 되면은 특징이 뭐냐? 식단의 특징. 기름진 음식과 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요.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후에 나오는 호르몬이다 보니까 우리 위장관에서 천천히 소화 흡수되는 음식들을 먹게 되면은 더욱더 이 포만감 호르몬들이 나와서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더 편안한 음식을 찾고자 하게 되는데 그게 보통은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이게 약을 투약하시는 이제 삐약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정제 탄수화물 안 드셔본 분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 먹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이런 호르몬, 이런 음식을 먹으면은 이 포만감의 호르몬이 적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식단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 없이 그냥 약제를 투약하시게 되면은 놀랍게도 아주 자연스럽게 면류나 정제탄수화물 이런 디저트류, 음료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서 더 많이 섭취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실제 빠르게 소화 흡수가 돼요. 그래서 혈당을 빨리 올리게 되고 위고비와 마운자로 의해서 췌장은 더 엄청나게 강하게 인슐린을 분비하게 돼서 혈당이 이렇게 난리가. 눌렸는데 네. 눌려요. 이게 마운자로 위고비 맞아 너무 인슐린이 많이 나오니까 눌린 상태에서 좀 올라가다가 확 저혈당 갔다가 확 올라 저혈당 갔다가 그 상태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고 뇌의 보상 체계나 대사는 개선이 안 되고 그렇게 돼서 그게 가장 위험한 신호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오히려 억지로 더 단백질이랑 지방을 드셔줘야 돼요. 그러면은 간식이 덜 생각나요. 밥이 안 먹혀도 네. 일반적인 식사가 생각이 안 나더라도 네. 오히려 그런 거를 더 먹어줘야 돼요. 먹어야 되고 네. 간식은 최소한 네. 안 먹는 최소한. 게.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간식이 먹고 싶으면은 일단 나한테 하루에 내가 먹어야 되는 단백질량이랑 식이섬유량이랑 지방량을 다 드시고 드세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식 생각이 나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단백질 쉐이크라든지 혹은 뭐 진짜 올리브유 이런 거라도 혹은 뭐 동결건조가루 이런 것들을 해서 하루 필요량을 드신 다음에 먹어라. 네. 그러면은 놀랍게도 그 먹고 싶었잖아요. 간식이 먹고 싶었잖아요. 네. 그게 간식을 똑같이 먹어도 점점 더 적게 생각나요. 이 생각의 빈도가 점점 더 낮아져요. 왜냐면 그렇게 먹으면은 포만감 호르몬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뇌가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보상을 안 줘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맛집을 갔어요. 오씨 기대했던 것만큼 했던 것보다 더 맛있어. 그럼 거기 또 찾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한 2시간 기다려서 먹었어요. 네. 근데 기대했던 만큼이 아니야. 아니지. 그럼 거기 안 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우리가 막 뭔가를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우리 뇌에서 그냥 도파민의 어떤 그 작용들이 그냥 그렇게 우리의 행태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뇌가 조절을 해요. 그 충동 자체를 줄여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 뭐 아이러니하게 간식 생각이 나면 밥을 일단 잘 네. 식사를 잘 챙겨서 먹고 네. 그래도 나면 뭐 올리브유라던가 네.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를 좀 먹어줘서 간식에 대한 네. 생각을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낮춰진다는 그쵸. 거잖아요. 그냥 먹어도 그 다음에 생각이 좀 덥게 나요. 그냥 먹어도 돼요. 그런 다음에는. 이어져서 네네. 간식 얘기 나오고 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그러면 나는 그래도 도저히 못 끊겠다.
쉐이커도 먹지만 안 되겠다. 그러면 제로 음료는 아, 먹어도 돼요라는 질문이 이 질문 바로 밑에 달렸어요. 예. 제로 음료. 네. 이게 근데 저는 그 비만이시거나 내가 지금 뭐 정말 마른 비만이거나 이 뇌의 보상 체계를 내가 지금 바꾸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면은 한 2주, 3주라도 중단하시라고 해요. 아, 네. 아예. 네, 뇌의 보상 체계를 바꾸고 있는 과정이라면. 왜냐면 이게 약간 혼란스럽게 해요. 우리의 뇌를. 예, 그래서 특히 비만하신 분들은 단 맛이 있으면은 우리의 뇌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 혈당 반응을 기대하거든요. 네. 기다리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게 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담배를 내가 끊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담배 좀 끊으려고 하면은 이거 담배는 아닌데 담배처럼 생겼거든? 이거 입에 물고 좀 참아봐. 그러면은 그걸 무는 순간 그 행위들이 생각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화가 되어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단 맛에 우리는 조건화가 되어 있어요. 네. 이미.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조건화가 해지될 때까지는 좀 시간을 좀 가져야 돼서 적어도 한 2주 이상은 지나야 조건화가 좀 옅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시간을 갖는 게 좋다. 이런 걸 좀 리셋시키기 네. 위해서라도 네. 한 2, 3주만이라도 네. 제로 음료는 네. 멀리하는 네. 게 좋다. 네. 꼭 공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로 음료 먹어도 되냐? 2, 3주는 최소 네. 중단하셔라. 네. 네, 오히려 지금 계속 이제 간식 먹어도 되냐? 제로 음료 먹어도 되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반대로 주사를 맞으시고 효과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 식욕이 없어지셨대요. 어허. 이랬을 때는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사 맞고 식욕 없어진 김에 클린하게 쭉 단식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큰일 납니다. 단식하면요. 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약제를 좀 약간 조절하더라도 그래도 식욕이 좀 있긴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 어떤 근육은 하루에 한 1, 2%씩은 부서졌다가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다시 만들 재료가 안 들어오면은 네. 뭐지? 그쵸. 그냥 근육 감소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몸은 하루에도 수많은 어떤 그 세포들 그리고 호르몬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없어지고 아주 정말 다양한 대사 활동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안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비상 상황이 생기는 거죠, 우리 몸에. 그래서 굉장히 빠른 근감소와 어떤 그 대사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먹어줘야 돼요. 네, 먹어줘야 오히려 우리의 몸은 안심하고 에너지를 소비해요. 네, 그래서 너무 굶으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얘기 듣다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게요. 저도 이제 위고비 썼을 때 확실히 삭센터 썼을 때보다 위고비 썼을 때 식욕이 확 억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욕이 억제가 잘 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쵸. 살이 빠질 거라는 신호니까. 네, 그래서 하루 이틀 그냥 완전히 좀 되게 적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다다음 날에 엄청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바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 땡기더라도 조금 잘 네. 챙겨 먹고 필수적인 단백질은 섭취를 반드시 하라고 해요. 어. 단백질이랑 지방, 그리고 약간 식이섬유 약간. 이거는 반드시 드셔줘야 돼요. 왜냐면 근육, 그리고 담즙도 한 번씩 짜줘야 네. 이게 그 담석 같은 게 안 생겨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한 이틀 굶었다가 그러면은 진짜 어찌됐든 우리 몸에 어떤 인슐린 수치나 어떤 포만감 효능이 막 바닥이 되거든요. 와, 나 이틀이나 굶었네? 그리고 이제 케이크랑 디저트를 먹게 되면은 뇌가 엄청난 보상을 때려버려요, 거기다. 그러면 그거 또 먹고 싶어지는 충동이 엄청나게 강하게 뇌리에 박혀요.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럼 약간 뭔가 식이섬유, 지방, 단백질 이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효과가 없어서 뭐라도 챙겨 먹어야 될 때 그러니까 음식으로 어떤 걸 먹는 게 좋을까요? 뭐 계란? 계란, 다이어트 도시락? 윈다이트 도시락도 너무 좋고요. 네네. 일단 계란도 너무 좋아요. 음. 계란이 이제 단백질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있고 그래서 하나에 한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그거 한 3개 정도 힘들어도 한 끼에 먹으면은 그래도 한 18에서 20g 정도 네. 가까운 단백질을 먹을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3개면은. 그리고 또 이제 추천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는 딱 성분들 보시고요. 한 80, 90g 정도에서 탄수화물이 5g 이상 되면은 뭔가 좀 약간 가랑을 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단맛 좀 좋다 그러면 한 6, 7g까지도 괜찮긴 한데 탄수화물 양이 좀 적은 이제 그런 그릭 요거트의 견과류. 왜냐면 견과류에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들어있거든요. 어. 그리고 미네랄이랑 뭐 셀레늄이랑 이런 아주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어서 뭐 탈모나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좋고. 근데 이것마저 좀 귀찮다 그러면은 뭐 단백질 쉐이크에 올리브유도 좋습니다. 네. 단백질과 이제 그 지방, 불포화 지방산을 같이 먹는 거죠. 뭐 우유 같은 거에 하면은 또 이제 포만감 이런 걸 더 가져갈 수 네. 있고요. 그리고 식사 그냥 저는 잡곡 어지간하면 드시라고 해요. 네, 잡곡 어지간하면 드시는데 한국인들이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잡곡의 비율은 백미가 한 7 정도긴 합니다. 네. 한국인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백미 7. 예, 백미 7이긴 해요. 근데 뭐 욕심이 있다 그럼 백미 한 4까지 가셔도 밥 같긴 합니다. 예, 백미 7에 나머지 3은 이제 뭐 다 좋아요. 뭐 현미도 좋고 귀리도 좋고 이제 뭐 흑미도 좋고 렌틸콩, 병아리콩 들어가면 너무 좋죠. 그러면 거기에서만으로 식이섬유랑 단백질도 챙겨갈 수 있어요. 밥맛이 없다고 해도 네. 달걀 3개라도 먹고 예. 잡곡밥 먹고 네. 챙겨 먹어야지. 예, 그러니까 뭐 하나씩이라도. 근데 그런 거 어려면은 저희 윈다이트 샵도 되게 좋아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사실 설계가 된 네. 거냐면은 궁금했어요. 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이제 5대 2대 3으로 들어있어요. 단백질 한 20g 정도가 들어있고요. 탄수화물은 좀 복합 탄수화물로 하되 좀 다양한 식재료를 넣어서 파이토케미컬들을 많이 섭취할 수 있겠고요. 네. 지방 함량이 좀 높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이제 오메가3랑 오메가9 지방산을 넣은 거예요. 불포화 지방산을 충분히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단백질이 있고 이제 앞에 이제 복합 탄수화물이 있고 지방이 있죠. 네. 그러면 흡수 속도가 느려져요. 탄수화물 이렇게 김밥 먹으면 얘 기운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1시간 뒤에 꺼져요. 뭐지? 국수 30분 뒤에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게 그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또 단백질만 많아도 이게 약간 그 변비라든지 흡수되는 속도가 아주 그 균일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어떤 그 염증 정도, 그러니까 비만이나 만성 질환들이 그 만성 염증 상태라는 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식생활로 조절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게 뭐지? 했을 때 오메가3의 어떤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오메가3랑 6의 밸런스. 오메가3가 많아지면은 우리의 몸이 안티 인플라마토리하고 항염증 상태가 돼서 네. 면역 세포들이 안정성, 그러니까 세포막의 어떤 그런 그 성향들이 좀 좋아져요. 그래서 염증을 좀 줄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식이섬유 안에 있는 여러 그 파이토케미컬이랑 거기에 있는 항산화 이런 성분들이 또 우리 어떤 몸의 염증이 되는 걸 좀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얘네가 같이 들어가 주면은 이 에너지가 소화 흡수되는 시간도 늘어나고 이런 좋은 성분들이 좀 시간이 길게 이렇게 좀 흡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흔자로 미고비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좀 고려했던 게 지방이 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밥맛이 없으셔도 계란이나 네. 그릭 요거트를 챙겨 드시거나 네, 이렇게 다 챙겨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윈 다이어트 도시락 좋은 대안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반대 질문인데요. 약간 이렇게 잘 조절되시다가 위고비 마운저를 쓰면서 식단 조절을 잘 하시다가 때때로 과식을 하실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배는 안 고픈데 네네. 그냥 뭔가가 먹고 싶어서 배부른 걸 참고 그냥 막 먹는다. 그래서 나는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나 오늘 위고비 이긴 날이다. 나 마운자로 이긴 날이다. 내 의지 네. 처참히 박살됐다. 네네네. 어떻게 이런 습관을 고쳐야 되냐. 이런 고민과 질문 같이 남겨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과식하는 네. 습관? 근데 그런 건 아마 여성분들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배란일이라든지 네, 맞아요. 생리 직전에 뭐 맨날 난리 잘 났다. 지키시다가 그럴 때만 더 취약해지는 걸 아마 본인도 경험하셨을 네.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어떤 식욕이라는 게 예전에는 뭐야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위가 좀 쪼그라들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제 뭐 그렐린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허기의 호르몬들이 식욕을 촉진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네. 해서 그것 때문에 먹으면은 근데 아주 자연스럽게 포만감 호르몬들이 나와요. 위장관 그리고 뇌에서. 그러면은 또 그만 먹게 돼요. 근데 이 사이클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여성분들이 그 경험하셨던 이 여성 호르몬의 어떤 이 등락이 있을 때 이때도 이상하게 식욕이 땡겨요. 그리고 그걸 또 봤더니 뇌에서의 그 세로토닌의 어떤 농도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이랑 식욕이 연결이 되네? 근데 그게 왜 그렇냐면은 어떤 음식들은 보니까 먹었을 때 뇌에 그 감정의 어떤 동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뇌에서 도파민이나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분비를 일시적으로 좀 변화를 줘요. 그게 보통 여성분들이 그럴 때 먹는 음식들이에요. 초콜릿이라든지 맞아요. 뭐 떡볶이. 네, 생리 전에 제일 네. 많이 땡기는 그런 음식 두 것들. 가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얘네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허기가 아니라 어떤 그런 배고픔이라는 걸 느끼는 건 뇌잖아요. 네. 뇌의 어떤 그 시상하고 이쪽에서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얘네가 시그널을 어차피 보니까 배가 고플 때 이걸 먹어도 만족감이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뇌에서 어떤 이런 우울감이나 불안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배고픔의 호르몬을 통해서 이런 음식을 먹으니까 해결이 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혼재돼 있어요, 여성분들이.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나 오늘은 못 참고 먹었다, 배부른데도 먹었다, 딱 그게요. 맞아요. 배 부른데도 먹었다잖아요. 그거는 좀 감정적으로 불안이나 뭐 우울이나 혹은 외로움도 되게 세요. 그런 게 있을 때 이게 좀 고통스러워서 먹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좀 이제 흥미로운 점은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맞으시면은 이런 어떤 그 감정적인 허기가 있을 때 뭘 먹어도 예전만큼 보상이 세지는 않아요. 네, 맞죠. 네. 그렇죠. 좀 덜하게 그게 네. 느껴지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게 배 부르다는 느낌이랑 좀 달라요. 그냥 먹는 게 돼요. 마치 옛날엔 이거 먹으면 배 불렀는데 왜 배가 안 부르지? 라면서 먹는 것처럼 그냥 음식을 소비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바로 잡기는 힘든 이유가 이미 이분이 평생에 걸쳐서 그걸 학습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학습이 된 거예요. 배고픔이 아니라 이런 불안할 때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인 어떤 감정의 개선이 있더라. 근데 그게 약간 마약성 진통제 같은 거긴 해요. 그래서 그런 감정적 허기는 실제로 이 위고비를 맞아도 좀 올라올 수 있고 이미 그건 내가 오랜 시간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때 먹는 음식은 또 대부분 포만감의 호르몬을 그렇게 강하게 자극하지 않아요. 단 거 짠 건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위고비를 맞으면서도 먹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뭐야 그럼 답이 없네? 라고 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그 보상이 적기 때문에 네. 섭취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은 보여요. 생각보다 별로였기 때문에. 이런 게 첫 번째로 있고, 네. 두 번째는 항상 그래서 본인도 보통 알아요. 이게 그 감정적 허기라는 거를. 그러면은 그 감정이 실제 뭐였는지를 좀 본인이 확인해 봐야 돼. 이게 뭐 직장에서 좀 뭐 잘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은 건지, 아니면 진짜 좀 외로운 건지, 혹은 이제 심심한 건지, 건태롭다 표현을 하죠. 아니면 좀 뭐 앞으로 좀 다가올 시험이나 이런 것들 좀 불안한 건지. 그래서 그 감정을 좀 이제 직면을 더 하시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성인이라면은 그 성장 과정에서 해야 되는 일차적인 거는 그 감정을 직면하고 여기에 적절한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만약에 외로운 거라면은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가족에게 전화하거나 사실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였고,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쵸? 불안한 거였다면은 내가 좀 불안한 게 뭐 정말 이게 내가 불안해할 만한 건지, 아니면 내가 좀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거를 좀 준비하면서 혹 계획하면서 이 불안을 달래야 되는 건지, 심심하면은 뭐 놀거리를 찾아야죠. 취미를 찾거나. 그러니까 본질적인 접근을 우리는 하긴 해야 돼요. 언제까지 눈 아리고 이거 눈 가리면 괜찮아 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과정을 조금 더 수월하게 위고비나 마운자로 해주긴 해요. 그래도 개인이 과식을 하는 진짜 원인을 그렇죠. 감정까지 포괄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진짜 있겠네요. 그렇죠. 저도 뭐 생각해보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과식을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주사 맞고 내가 며칠 안 먹었으니까 먹어야지 보다도 그것도 있고, 뭐 일이 너무 바빴다던가 맞아요. 야근이 많아지니까 나 이거라도 맞아요. 쉴 때 먹어야겠어. 내가 네. 이러려고 돈 벌지. 약간 이러면서 맞아요. 먹었던 적도 그럴 때 있고. 좋은 음식 드세요. 떡볶이나 꼭 그럴 떡국 마시고 때는 그냥 어디 오마카세 음. 가시거나 뭐 스테이크 드시거나 이렇게 잘 아주 정성스럽게 요리한 음식들은 또 괜찮아요. 괜찮고. 네. 네, 그럼 원인을 한번 찾는 것부터가 과식을 어. 막는 지름길이다. 하나 배워갑니다. 네. 네, 식단은 넘어가고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훌륭합니다. 네, 진짜 훌륭하신데 이 질문이 운동을 너무 하고 싶으시대요. 이제 주사 맞고 효과도 점점 올라오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몸에 힘이 없으시대요. 아, 그리고 좀 무기력하기도 하고. 좀 무기력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조금 혹사시켜서라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아. 아니면 뭐 이럴 때는 쉬어야 되는 건지 어렵다. 근데 아. 밖에서는 운동해서 살 빼야 요요 안 오지 이런다는데 아. 나는 너무 힘이 없는 거죠. 막. 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그 무력감이 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아, 네. 졸릴 수 있어요. 이 얘기 많았어요. 졸려고 네. 무력하다. 예. 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오렉신 그쪽이라는 약간 각성을 하는 것도 좀 억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GLP-1 비만증인가요? 예. 그 그러니까 이 뇌혈류 장벽을 뚫고 가서 음. 이제 뇌에 작용을 하는데 그중에 좀 이런 각성을 유지하는 것도 좀 억제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실제 좀 각성이 덜 되는 듯한 느낌. 그럼 당연히 졸리죠. 피곤하죠. 그렇죠. 기운 각성이 없죠. 풀리니까. 예. 자고 싶어요. 그런데 이럴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각성을 유발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뭐 약제를 약간 조절하기도 합니다. 음. 그런 경우에는 너무 기운이 없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약제를 약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낮에 햇볕을 보는 것들, 이게 사실 각성시키는 시그널이거든요. 네. 그래서 낮에 햇볕을 한 15분 이상 이렇게 좀 바깥을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좀 각성이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또 부교감 신경 쪽이 좀 더 항진이 돼요. 네. 특히 식후나 이럴 때. 그래서 오히려 걸어야 돼요. 네, 오히려 밥 먹은 다음에 움직여주면,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누워서 자는 거는 부교감 신경이 우세한 거고, 네.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는 교감 신경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밥 먹으면 특히 더 부교감 신경 쪽으로 갑니다. 네. 미치는 거예요. 졸려가지고. 졸리죠. 밥만 먹으면 난 기절할 것 같다. 근데 그 기절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돼. 그래서 내 몸을 좀 움직이고 활동하려면 교감 신경통이 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식후에는 항상 활동을 해주셔야 돼요. 항상 의식적으로 그냥 걸어주셔야 그 자율신경의 균형이 좀 맞을 수가 있어가지고 덜 졸릴 수가 있다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음료 같은 거 혹시 드시지 않는지. 음료 먹으면은 상대적인 저혈당이 되게 세게 올 수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왜냐면 인슐린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마운저런 위고비 맞으면은 그래서 고혈당이 없는 거예요. 뭘 먹어도 생각보다 혈당이 별로 안 올라요. 왜요? 해주니까. 인슐린을 엄청 췌장에 분비하니까 혈당이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툭 떨어지면은, 근데 그러면은 또 우리의 뇌는 좀 아껴 써야지. 예, 혈당 아껴 써요. 그렇겠죠. 실제로. 그러면은 졸려요. 예, 그럴 수 있어서 음료나 혹시 과자나 젤리 같은 거 습관처럼 드시진 않은지. 선생님 네. 답변을 다 들어보니까 약간 원인에 대해서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많다. 그쵸. 되돌아봐야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운동할 힘이 없고 졸리고 무기력할 때는 약을 좀 낮출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오히려 조금 움직이고 네, 교감 신경톤을 올려주면은 안 졸린 애가 돼요. 그럼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면 약간 밥 먹고 걷기라도 하는 게 그쵸. 좋겠네요. 네. 전 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네, 저희 삐약팀은 밥 먹고 항상 점심시간 저희 1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한 1시간 반씩 밖에 있어요. 보통 밥 먹고 30분은 항상 걸어 다녀서 훌륭합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좋은 습관이었네요. 그러니까 나는 요즘 회사에서 커피책 같은 거 왜 앉아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밥먹으니까. 그거 걸어다니면서 하면 안 되나? 커피숍에서 앉아서 해야죠.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나? 어. 네, 생각합니다. 이거 뭔가 짤 돌 것 같은데요? 커피숍을 왜 앉아서 하죠?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서서 하시든가 가능하지 않을까. 네. 네. 저희도 뭐 고려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커피숍 앉아서 하는데 아, 그래요? 걸어서 점심시간 네. 밥 먹고 커피숍 네, 걸으면서 걸어다니면서, 하는 걸로. 햇살 받으면서. 네. 그리고 또 운동 관련된 질문. 이분도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은 뭐라고 올려주셨냐면 주사 쓰면서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이고 싶어서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데 훌륭하시네. 유산소를 해야 체중 감량 효과에 좋은 것 같은데 유산소가 음. 너무너무 싫다. 근력 운동만 해도 괜찮은지. 하나, 이어서 그 밑에 바로 답글 달아주신 게 유산소 vs 근력 운동. 두 개 중 평생 하나만 해야 된다면 평생 하나요? 네.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라는 조금 어려운 질문을. 평생 하나. 근데 평생 하나라고 하면은 그거는 근력 운동이에요. 오. 나이 들어서까지 생각하면은. 네네. 네, 빠지니까. 그쵸.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지거든요. 그때는 유산소로. 안 되겠네. 네, 유산소 길게 하면 오히려 더 빠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을 때는. 네. 그래서 그때까지 치면은 근력 운동이 이기죠. 근데 초반. 그쵸. 근데 이제 보통 사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많이 비만하신 분들은 보면은 근육량이 많아요. 근육력이 많으세요? 일반적으로 비만이신 분들은 특별하게 막 굶는 다이어트 많이 안 하셨고, 왜냐면 당연히 점점 몸이 무거워지니까 네. 이거를 내가 체중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체나 코어 쪽에 근육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발달하겠네요. 그쵸, 그쵸. 그래서 골다공증도 좀 덜 생겨요. 계속 비만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인슐린이라는 게, 그 근육이 빠지는 걸 좀 막아줍니다. 그래서 약간 당뇨병 생기기 전까지는 좀 근육이 빠지는 걸 좀 막아주는 효과도 그 비만하신 분한테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가속노화를 유발하는 이 mTOR 쪽 시그널 쪽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쪽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은 근육이 많은 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분들이라면은 유산소를 하시는 게 좋죠. 이런 분들이라면은. 근데 예.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전 세계에서 마른 비만이 제일 많아요. 네. 내가 마른 비만이다. 그러면은 유산소 대 근력 1대1은 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 1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일반적인 비만인 분들이라면 저희 추천하는 거는 유산소 대 근력의 비율이 유산소 한 2나 3, 거기에 근력 1. 그래도 네. 아니, 비만하신 분들은 확실히 유산소를 조금 더 해주시는 그쵸, 게 그쵸. 좋고, 마른 비만이시면 1대1. 근력 네, 운동이랑 1대1. 유산소도 같이. 근데 내가 좀 근육량도 적고, 음. 아까 그러시면 유산소 너무 힘들다. 네. 근력만 하세요. 네. 그거라도 네, 뭐든 근력만 하세요. 뭐 좋은 생각입니다. 어, 근력만 하세요. 네. 스쿼트나 런지, 열심히. 엄청 응원 드리죠. 근력만 하시겠다고요? 너무 좋은 생각이시다. 어. 근력 하시라고. 일주일에 3번 하셔도 좋고, 4번 하셔도 좋으니까, 근력만 하시라. 네. 그렇게 바로 댓글 달겠습니다. 네, 근력이라도 열심히 네, 하시라. 네, 근력만 하셔라. 그거만 하신다면은 네. 하셔라. 근데 다만, 부상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 네, 근력 운동을 하실 때 상체 쪽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깨는 되게 다치기 쉬워서, 그리고 한번 다치면 이게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네. 더 먹게 돼서, 부상은 굉장히 좀 조심하시면서 근력 운동 열심히 하시라. 감사합니다. 네. 지금 대략적으로 운동이랑 식단 관련된 질문 모아서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운동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거 식단 클린한 거 먹으면 건강하다는 거는 누구나 알지만 사실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못하는 거잖아요. 조금 현실적인 운동 팁 하나랑 식단 팁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동 팁은 진짜 심플하게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운동으로 살 뺄 생각하지 마세요. 아, 네, 운동은 살 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칼로리 계산에 시간 생각하지 마시고요. 운동은 그럼 왜 하는 거냐? 아주 심플하게 비만이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위고비나 뭐 마운저를 맞잖아요. 네. 인슐린 저항성 개선해야 돼요, 우리.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혈당을 우리 몸에 저장을 하려면은 인슐린이 필요해요. 네. 근데 딱 하나 이거 스킵할 수가 있어요. 인슐린 없이 혈당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인슐린 뭐예요? 분비 없이. 그게 운동이에요. 아, 그래서 식후에 혈당이 올라갈 때, 그럴 때 운동을 제가 자꾸 하라는 이유가, 뭐 좀 재밌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든 끌고 가보려고. 네. 근데 그때 운동을 하면요, 올라가는 혈당 대비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그러니까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비가 덜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육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을 좀 개선시켜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돌아가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췌장은 인슐린 좀 적게 분비해요. 네. 필요량이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뭐지? 인슐린이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네? 가 돼서 인슐린 저항성도 점차 개선이 되는 축으로 가요. 그래서 이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그래서 식후에 뭐 산책 2, 30분 하는 거, 그것도 너무 좋지만, 사실 진짜 좋은 거는 뭐 스쿼트 한 15개씩 한 두세 세트? 그리고 런지 한 15개씩 두세 세트 하라고 해요. 좀 많은 것 같은데 엄청. 그럼 15개씩 두 세트. 네, 그건 괜찮네요. 15개씩 두 세트. 음. 뭐 스쿼트랑 런지. 네. 뭐 하나만 해도 됩니다. 네, 하나만 해도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딱 그냥 자극이 가요, 근육에. 네. 이것만으로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포도당을 근육 내로 확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이때 혈중 포도당도 끌고 가는데 인슐린 분비도 좀 덜 되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계속 개선할 수가 있어서, 이게 쌓이면 셋 포인트가 내려가요. 그래서 그러면 되게 놀라운 현상이 생겨요. 셋 포인트가 내려가면 배가 별로 안 고파요, 점점. 네. 그래서 뭐지? 왜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체중이 왜 빠지지? 그러니까 체중이 찔 때도 많은 분들이 나 왜 이렇게 계속 많이 먹고 싶지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살이 찌죠. 네. 그러니까 그 역방향으로 나 왜 계속 괜찮게 똑같이 먹는 것 같은 살이 빠지지가 돼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만들 수가 있다. 운동은 살 빼려고 운동한다는 강박보다는 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 운동해야 되고, 네. 운동은 식후 걷기도 괜찮고 하루에 런지 2세트씩도 충분하다. 네, 식후에 하면 제일 좋다. 네, 그래서. 식후에 식단 팁도 있을까요? 식단 현실적인 팁은 거 한 가지만. 진짜 현실적인 거. 저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심플하게 세팅해 놓으라고 해요.
그 먹는 거를요? 간단하게 세팅을 해서 내가 반드시 이제 먹어야 되는 게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위고비나 마운존 하면은 이제 굶을 생각하지 마시고 음. 먹어야 될 거를 먹을 생각부터 해야 돼요. 음. 그렇기만 해도 진짜 거의 대부분 굉장히 예후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필요할 때 20g의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뭘 세팅해 놓지? 그게이제 단백질 쉐이크가 될 수도 있고, 단백질 쉐이크는 안에 탄수화물 없는 거여야 됩니다. 네. 제가 계속 인슐린 저항성 이야기하죠. 네. 그 왜 안에 그 외웠어요. 가루로 되어 있는 탄수화물이 있으면 안 되는지 알겠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음. 덜 되기 때문에 인슐린 엄청 나와요. 네. 그 들어가면서 내 순탄수화물이 적은 단백질 쉐이크 혹은 이제 그릭 요거트의 견과류. 네. 예. 그리고 아니면은 정말 뭐 도시락, 냉동 도시락도 좋아요. 뭐 이렇게 심플하게. 예, 심플하게 아니면은 닭가슴살 소스는 없는 거야겠죠. 당연히. 네. 아니 진짜 저당 소스라도 그래요. 하여튼 저당 소스까진 네, 봐주세요. 하여튼 저당 소스 있어야 돼요. 예, 탄수화물이랑 그런 거 같은 탄수화물만 없는 거. 네. 예. 근데 저당 소스 아주 달면 인슐린 좀 분비되긴 해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예. 하여튼 뭐 닭가슴살이나 아니면은 뭐 계란 네. 3개. 음. 네, 3개는 돼야. 근데 3개 좀 많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계란 2개에 뭐 우유에 고구마 뭐 이렇게라도 하여튼 심플하게 네, 내가 계속 챙겨 네, 먹을 수 있는 네, 걸로 챙겨 세팅을 먹을 하자. 수 있는 단백질들을 세팅을 해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리고 내가 뭐 집에서 식사해 드시는 분이면 이제 또 기름도 지방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내가 좋은 기름으로 식사를 해 먹는다, 혹은 내가 가는 식당에서 좋은 기름들을 쓴다, 그러면 굳이 챙겨 드실 필요는 없지만 네. 내가 지방 섭취량이 적다, 그러면은 올리브유 같은 거를 아침에 같이 곁들이는 것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아침에 올리브유 좋다고 약간 얘기가 나왔어. 네,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 마운전은 위고비라면서 포만감을 좀 가져갈 수가 있어가지고 네. 이게 지방 밸런스 좀 맞추고 그런 목적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아침에 그냥 먹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건데, 특히 이런 GLP-1 제제를 맡고 있을 때 아침에 단백질 섭취량과 좋은 지방 섭취량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참 뒤잖아요. 뭐 점심 뒤에 늦은 점심 이때 뭘 먹어도 혈당 변동폭이 적어져요. 오, 아침에 그렇게 시작을 하면요. 네, 왜냐면 위장관 운동이 워낙에도 단백질과 지방을 느리게 하는데 유고비나 마운자를 맞으면 더 느려지거든요. 한 30에서 50%까지 더 느려져요. 그래서 이 효과가 훨씬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뭘 먹어도 흡수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그냥 빨리 이렇게 먹어버리는 게 좋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약간 식단과 운동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선생님께 집중적으로 여쭤본 것 같고요. 여러분의 운동, 식단 관련된 궁금증이 조금 더 해결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네. 이제 어려운 질문들이 많아졌어요. 가장 많은 분들이 남기신 주제이기도 한데요. 네. 부작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거 진짜 잘 알아야 돼요. 네, 부작용 관련된 질문이 가장 많았고요. 네.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본격적으로 부작용 관련된 내용 함께 다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